자, 너희들한테 이제 두 번째 편이 되겠고, 선생님 이제 이어서 PPT로 내용 요약하고 정리해서 한번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권보장과 헌법 4단원이고요.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자, 인권의 특성. 아까 교과서에서 봤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 국가의 법, 문서로 보장되기 이전에 주어진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라는 거 중요했었지, 그치? 그래서 국가, 문서법, 국가 이전, 아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국가 이전, 그리고 자연권이라고 불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의 특성은 포괄적인 권리다. 즉 헌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는 국가와 상관없이 발생한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인권 발달의 역사. 선생님이 좀 빠져야겠는데. 잠깐만, 올라가야겠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민계급 성장하게 된 과정 간단히 얘기했었죠, 그죠?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상공업 발달, 기술 발달하고, 즉 산업혁명, 그치? 시민혁명은 이런 거죠. 굉장히 쭉 가다가 펑 하고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물론 다시 또 뺏겠다가 쿡 다시 또 펑 하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야. 프랑스 혁명도 보게 되면 다시 또 왕정 체제로 복구했다가 또 이제 치고 나가고, 이렇게 자꾸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면, 산업혁명은 기술 발전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지. 그 속도가 문제인 거죠. 지금은 예전의 산업혁명 속도와는 비교가 안 되게 거의 뭐 시간의 제곱 이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죠. 그죠? 무시무시해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인공지능 발전하고 등등 하는 거. 오늘 뉴스 보니까 일본에 한번 찾아볼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일본에 됐어요. 얼굴을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여성 유튜버가 있는데, 오토바이 이렇게 질주하는 뭐 그런 영상을 올리나봐.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사실 그거 어떤 50대 아저씨가 컴퓨터 갖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게 너무 리얼해. 다들 20대 여성인 줄 알았어. 미모 여성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어왔는데, 그게 그게 들킨 거야. 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어제 MBC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아예 그 현실에 없는 이렇게 모델을 갖다가 등장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지? 하여간 무섭습니다. 자, 시민계급이 성장을 했고요. 그 사상적 배경에 사회 계약설이 있고, 천부인권 사상, 뭐 계몽 사상, 이 정도가 있는데요. 간단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자, 말로 할게요. 잠깐만, 뒤로 가자, 뒤로. 사회 계약설은 이렇게 보세요. 뒤에 한번 간단한 그 내용을 하겠는데, 로크, 루소, 홉스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야 돼. 홉스, 로크, 루소. 이따가 그 PPT 한 거 보여줄게요. 먼저 뒤로 좀 넘어가 볼까?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여기 있네요. 참고로만 했어요. 왜냐면 우리 책에서 2학년에서도 이게 이제 많이 빠졌거든. 근데 시험 문제 나와, 2학년에서는. 근데 이제 1학년에서는 내용 많이 빠져서 핵심만 볼게요. 핵심. 이전에는 봉건 사회에서는 신분제가 있던 사회에서는 왕의 권력은 신이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왕인 사울이 왕이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신께서 하라고 시켰단 말이야. 기독교 문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게, 그래서 그게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동서를 막론하고 왕과 또 신분제 이런 것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생각이 다르게 생각을 한 게 바로 사회 계약설이죠, 그렇죠? 왜 국가가 탄생했느냐? 바로 자연 상태의 불완전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의 지배를 인정하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가 권력은 시민들의 계약에서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런 식인 거예요. 개인이 국가가 없이 그냥 사는 사회라고 한다면은 싸움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니까 내가 더 가지려고, 그지? 그러다 보면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될 수 있겠고, 그지?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절대 강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거 뒤로 빠져 이거. 국가라고 하는 여기 국가 절대 권력을 만들어서 개개인은 이제 폭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또 여러 가지 자신의 권리를 양도했다는 거야. 국가한테. 국가는 그런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이런 구조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지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다 사회 계약론자야. 홉스나 로크나 루소나. 이거는 그냥 한번 그냥 보고 쑥 넘어가도 돼요. 여러분은 지금 이거 정치 파트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꾸 나를 없애야겠네. 선생님 없앨게요. 잠깐. 됐다. 자, 뭐 사람마다 달라요. 특히 이제 홉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양도해야 된다. 모든 걸. 그래서 오히려 전제 군주제를 옹호했어요. 그거는 이따 영상 하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하게 됐는지. 하지만 후에 나온 로크나 루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일반 보통의 다른 유명한 뭐 그런 사회계약론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입헌 군주제 혹은 뭐 직접 민주제, 간접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공통점은 계약이다라는 거야. 계약. 따라서 국가가 만일 자신의 본연의 임무인 개인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겠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국가가 지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국가가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우리의 기본권을 짓밟아요. 국가가 막 때리고 막 이유도 없이 막 우리를 갖다가 막 탄압하고 그래. 그러면은 계약 위반이잖아, 그제? 그러면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항권 사상.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전에 신분제를 유지한 왕권 신수설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겁니다. 왕권 신수설. 자, 그래서 계몽사상이란 건 뭐냐면 이러한 새로운 어떤 사회에 대한 생각을 이 지식인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가르치고 퍼뜨리고 해야 된다는 거야. enlightenment라고 하죠. 계몽시대. 빛을 비추어주다. 이렇게. 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시민혁명의 의의와 한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책에 나왔듯이 여성, 뭐 노동자 뭐 등등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고요. 이것은 이후에 뭐로 연결됐어요? 자, 다시 선생님 등장. 이후에 뭐로 연결됐어? 차티스트 운동 나왔다고 했었지, 그치? 차티스트 운동, 그리고 선거권 확대 운동, 20세기까지 와서 흑인 참정권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때 이제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이제 등등 이렇게 한 걸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게 이들이 이제 민주주의긴 민주주의만은 누가 거기서의 주인은 누구야? 부르주아들이지, 부르주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자본주의 의 세상이 이제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화정 바탕으로 한. 자, 다시 뒤로 좀 돌아갈게요. 네, 여기보다 말았었죠, 그쵸? 로크 루소.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살펴보시고, 여러분은 일단은 자꾸 여러 번 들어야 돼. 그래야지 조금 더 개념이 잡혀요. 아직, 몇 번 얘기해보니까 너무, 아직 감이 안 잡혀있는 친구들도 많아. 조금 고민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자, 요거 정도는 알아야겠습니다. 요거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명예혁명, 뭐, 연도까지 안 외워도 순서 알아야 돼, 순서. 그 다음, 독립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선언문이 프랑스 혁명에 많은 영향을 줘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서는 권리장전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에 대한 반발로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다.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전제군주제가 아니야. 입헌군주제야. 헌법을 벗어날 수 없어, 군주가. 자, 그리고 이것은 영국의 식민지 전쟁이었어요.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럽 대륙은 혹시 유럽 가봤어요? 유럽 가보면은 거기 좀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이 다리가 울럭불럭해 막. 나 처음에 막 무슨 뭐 돌덩어리가 들어있나 막 뭐 이렇게 다리에 뭐가 종기가 있나 막 이랬었는데 유럽 대륙 전체가 석회질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물이 우리처럼 이렇게 깨끗한 물이 별로 없어. 뭐 스위스나 가야 있을래나?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은 정수기가 있으니까 정수해서 먹고 하잖아요. 지금도 아마 물값이 콜라보다 비쌀걸? 유럽은? 선생님이 한 20년 전에 갔을 때 물값이 더 비쌌어요. 콜라 값보다. 근데
에, 이제 그 녹차, 녹차가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홍차가 된 거지.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홍차 문화가 생긴 거야 유럽에는 오래도록 냄새가 나니까 물에 그 홍차 타 먹고 이제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치 먹는 거지 김치, 그지? 근데 이제 영국에서 미국에 건너와서도 이제 더 이상 사실 물이 워낙 깨끗하니까 훨씬 깨끗하죠 미국에 당시 왔을 때는. 근데 이제 김치 먹듯이 습관돼 있으니까는 계속 홍차를 타 먹은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영국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주식 쌀과 김치에다가 배추 이런 거에다가 고추, 배추 이런 거에다가 세금 폭탄을 때려버리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여기서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이었고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수많은 독립전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즉 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민주제가 공화정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문 보게 되면 굉장히 대단한 문장이에요. 정말 압축적으로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 인간의 기본권에 이러한 기본권들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대단히 그래서 역사적 의미가 큰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프랑스 혁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었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프랑스 혁명에서는 왜 얘네들은 프랑스에서는 그냥 레볼루션 이렇게 안 쓰고요. 꼭 자기네 거는 레볼루시옹 해가지고 앙상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레볼루시옹에서 대문자 써요. 프랑스 대혁명이다 해가지고 뭐 어느 나라는 뭐 그러면 쉬운 혁명이 있었냐 싶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신분제를 근간으로 하는 그 국가 내에서 체제 자체를 전복시킨 거지. 체제 자체를 전복시켰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공화정이 탄생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앞서 독립선언문에 있었던 인간의 어떤 기본권 등등을 더 구체적으로 1조, 뭐 2조, 3조 이런 식으로 해서 확립하게 됩니다. 플러스 재산권도 들어가요. 하하. 이거 왜 들어갔을까? 부르주아들이 주도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무엇보다 침해당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보았던 겁니다. 재산권을. 이따 로크 다시 한번 보면 거기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크를 워낙 좋아했던 게 재산권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봤거든. 로크라는 사람은 우리의 권리 중에서 양도할 수 있는 게 있고 절대 양도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야. 생명이나 자유 이런 건 절대 양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재산 절대 양도할 수 없어. 나머지는 양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국가를 통해서 보장받고 아무리 국가를 하더라도 내 재산을 갖다가 소유권을 또 침해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돼. 있을 수 없어. 부르주아들이 제일 좋아했었지, 그지? 아무튼 자, 이렇게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한번 볼게요. 다 읽을 건 아니고 느낌만 좀 받아봅시다. 이거 2학년에서도 지금 했던 건데 좀 비슷하게 지금 딱 똑같아. 나가는 내가. 그래서 2학년에서도 요거 갖고 했어요. 2학년은 좀 더 자세히 한 거고 여러분은 간단히 볼 겁니다. 자, 의회 동의 없이 자, 이거 그때 이제 이런 모습이야. 왕권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자, 의회 동의 없이 법률을 무시하고 집행하고 하는 거 안 돼. 뭐 또 의회 승인 없이 뭐예요? 금전을 징수하는 거, 세금 걷는 것도 안 돼. 불법이야, 불법. 자, 의회 동의 없이 상비군을 징집해서 하는 것도 불법. 자, 프로테스탄트인 신민은 청교도들이죠, 그렇죠? 영국 자기 방어를 위해 이거는 좀 상관없네, 그렇지? 무기를 소지해서 영국이 미국의 영국 계통이잖아, 그지? 미국이 이렇게 총기를 좋아하는 게 좀 이런 거 관련이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무튼 자신의 조건에 적합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들어있어요. 자, 다음 미국 독립선언문 볼게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꼭 나중에 영어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정말 잘 쓴 문장이에요. 요 한 페이지에 초압축적으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에서 불교에서 반야심경이라고 있거든요. 딱 요거 한 3분의 1 분량 정도밖에 안 돼. 거기에 불교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쓰는 것도, 그렇게 작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이거 정말 고수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다 볼 건 아니고요. 앞서는 이제 우리가 분리 독립을 하는데 대의를 이러한 대의를 갖고 우리는 분리 독립을 선언한다. 이런 얘기야. 영국부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신은 빼앗길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했다. 천부인권. 그 권리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 그죠? 자, 그러면 국가는 왜 만들었냐? 정부는 왜 만들었어? 정부? 네.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치에 따라서 이러한 정부는 목적일까 수단일까?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야. 수단. 목적 아니야. 목적 아니고 수단이다. 목적 X. 수단이야. 만일 국가가 목적이다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위험한 사상이 될 수 있어. 히틀러 같은 좀 그런 쪽이 국가가 목적이고 나는 국가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일반 국민은 그 하나의 세포로서 만 의미가 있고 국가의 모든 것을 헌신을 나 히틀러에게 다 바쳐라 뭐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국가는 수단. 자, 그래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유래됐다 이 얘기고 어떤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유린한 때에는 변혁하거나 폐지 저항권이지. 그치? 왜? 네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권력을 줬더니만 네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은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보를 다시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인문의 권리다 등등등. 자, 뭐 나머지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인데 쭉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그냥 모를까봐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해서 한번 했어요. 선생님 잠깐 사라져야겠다 또. 영국은 부족한 국가 재정을 식민지였던 미국에 충당하기 위해 홍차에다가 세금을 때린 거야. 미국은 영국의 과세 정책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켰고요. 미국의 혁명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한 독립혁명이면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한 혁명이다. 그 이후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혁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프랑스 혁명 봅시다. 자, 여기만 볼게요. 1조, 2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는 형태, 우리 헌법, 헌법 뭐 1조 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출생과 더불어 모두가 다 평등 권리가 평등하고요. 평등이 깨지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자유권도 중요하고 행복 추구도 중요하고 등등등. 네, 평등권의 속성은 뒤에 배우겠지만 다른 것들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즉 봐봐. 좀 있으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그죠? 그런데 만일 50세 이상은 선거를 할 수 없다.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지, 그치? 그러면은 다른 게 다 선거에 대한 것도 다 선거에서 그렇게 평등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죠, 모든 게. 그는 평등권은 다른 것 실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차별하고 평등이 일단은 깨져버리면은 다른 것들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야기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평등권이 제일 중요해서가 아니라 평등권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볼게요. 자, 그래서 평등권 제일 먼저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자유, 재산, 안전, 악재에 대한 저항권 이런 식으로. 입법은 일반 의지를 표현한다. 이런 건 이제 루소적인 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 다음 넘어갈게요.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 무죄 추정 뭐 이런 것도 있고, 의견 표현, 양심의 자유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상과 의견의 양심의 자유. 무엇보다 여러분이 꼭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요거야. 17조 재산권. 이거를 너무 넣고 싶어 했지. 너무, 그죠?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다. 내 거 건들지 마 이 소리야. 누구도 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욕구가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할 수 없는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 이 정도로 강력하게 본 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차티스트 운동 나머지 이제 살펴봅시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우리 봤지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평등한 세상이 되었냐? 아니라는 거지. 돈 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자, 잠깐 멈출게요. 다시. 자, 그래서 1832년 1자가 빠졌네요 여기에. 선거법 개정으로 여전히 선거권을 노동자들이 인민헌장을 발표하고 참정권 확대 운동을 했었다. 결과 그래서 결국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노동자 계층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었고요. 아직까지 여성은 선거권이 없어요. 자, 독일 바이마르 헌법 보게 되면요. 이거는 20세기 초죠. 20세기 초. 히틀러 이전. 자,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달 과정에서 이 빈빈 부익부가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야. 결국에는 공장에 회사들 그러니까 뭐 물건 만드는 상품 상업 당시에는 이제 고정경제학 세이의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공급 위주로 봤어요. 즉 공급을 막 늘려가면은 수요가 따라온다 뭐 이런 식이야. 아주 쉽게 그냥 퉁쳐서 얘기하자면. 그런데 아무리 값싸게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도 분업을 하니까 그지?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점점 갈수록 저임금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상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고는 남아 돌고, 그치? 그러니까 회사는 이윤 회수가 안 되니까 더더욱 상황은 경기 침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가 공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싸그리 다 망하는 거지. 왜? 회사도 망하고 노동자들도 실업자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또 몇몇의 살아남은 기업들이 합병 인수를 하겠죠. 망한 기업들, 그지? 그렇게 해서 더 거대 공룡이 되는 거예요. 거대 공룡 구조로 재편되는 거고. 자,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열심히 일한 것밖에는 없는데 주기적인 공황 속에서 실업자가 돼야 되고, 굶어야 되고, 저임금에 시달려야 되고, 이 과정을 계속 이 고통을 겪어야 된단 말이야.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계의 절반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게 됩니다. 마르크스 사상을 추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따와서 1, 2차 대전 거치면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해서 자본주의를 조금 뜯어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도 좀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되어야 자본주의도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이런 맥락을 사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요즘 뭐 뉴스 봐요, 여러분들? 뭐 기본소득제 이런 건 이제 요즘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해요. 코로나 이후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걸 근데 어떻게 보느냐? 갈수록 이 금융자본의 지배력이 일단은 너무 세져 버렸거든요. 너무 세져 버렸어. 1970년대 넘어서고 막 이래가면서 20세기 후반에 오고 오늘 지금까지 오면서 이 금융 자본의 한 국가를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오늘도 이제 파월 그 연준 의장이 연방준비위원회 미국의 뭐 중앙은행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량 공급을 하고 이런 걸 결정을 하거든요. 달러에 대한 거. 예전에는 근본이제였거든. 한 국가에 일정량의 금을 보유하고 이게 기준이 되는 상품이란 말이야. 모든 그런 거에 변하지 않고 희소하고 쓸모가 없잖아. 장식품 이런 거 외에는, 그지? 뭐 아무튼 그런 재화이다 보니까 한 국가 안에 이 금을 비축해 놓고요. 일종의 화폐는 그거의 상징처럼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 달러 보게 되면은 이거 갖고 가면은 뭐 금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말도 써 있었다고 그러거든. 금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인데 그걸 과감하게 없애버린 거예요. 미국이 기축통화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브레드우드 체제. 이제는 그 상징 없이 그냥 달러 자체가 기축이 되겠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는 거지. 2008년 리먼 사태라고 들어봤어요? 미국의 달러에 대한 신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위안화, 유로화, 엔화 등등 권력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어떤 경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양적 완화라고 들어봤었죠. 양적. 우리 저번에 한번 첫 시간에 선생님이 예로 들었었잖아. 양적 완화, 그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 계속? 이거 지금 이렇게 찍어내지 않으면은 이거 지금 실물 경제가 어때요?
망할 지경이잖아, 그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제? 그러니까 자꾸 일단 돈을 더 찍어내는 겁니다. 금리를 낮추고요. 제로 금리. 그 오늘도 선생님은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어제 밤잠을 약간 설쳤어요. 왜냐면 어제 지금 이거 찍는 시간이 이제 지금 목요일 밤이고, 목요일 밤이고 지금 너희들 오프라인 하고 있는 어제 밤 새벽에 연준 의장, 파웰 의장이 그거 발표하기로 한 거거든. 이제 앞으로의 향후 금리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막 이상한 썰이 나돌았었어. 금리를 높일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한 달러 금리를 이렇게 갑자기 높인다 하게 되면은 만약 상당히 여러 가지로 영향이 대단하거든요. 어쨌든 향후 2년간인가 금리 인상 계획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세계가 그만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의 선생님은 왜 미국의 연준 연방준비위원장 대통령도 아니고 연방준비위원장이 발표하는 걸 소식을 갖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걸 왜 볼까요? 그게 지금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나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서 그렇게 해서만 제대로 평화롭게 돼가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치? 얘가 좀 이상한 데로 왔는데 온라인에서도 1학년은 그냥 썰을 푸네. 2학년에서 그렇게 못하겠던데 아직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하여간 그런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고요. 아까 기본소득제 그 얘기했었지. 그래서 기본소득제도 사실상 그런 위기 속에서 선생님은 나온다고 사실 이해를 해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폭삭 망할 수가 있거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부가 집중되고 있어요. 이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다 모이는 이런 구조거든. 그러면은 점점 앞으로 이제 AI가 나오고 하게 되면은 직장 자체가 없어져 버려. 일자리가.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 향후 여러분이 더 제 나이가 됐을 때 아마 실현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세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그 기본소득이 무지 많은 이렇게 그런 건 절대 아니겠죠, 그죠? 자, 시민의 자유, 권리, 실질 보장을 위해 국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되었었다.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대전 터지고 세계 인권선언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인권 보장의 국제 기준을 제시했고요. 인권 보장의 국제 기준을 제시했고 인권 보장의 역사 그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개 우리 책에 나온 거 그대로 한 번씩 보고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이 주관식으로도 다 쓸 수 있어야겠죠. 그죠? 영국의 명예혁명 하면 권리장전 이렇게 의회주의 발달 재산권 시민의 권리 이런 거 한 줄의 문장 정도로 여러분이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잠깐만요. 교과서에 있는 요 한번 봅시다. 102쪽이에요. 자료 1, 2를 분석해서 다음 표를 완성해 보세요.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발표되었는가? 프랑스 인권선언, 세계 인권선언. 답을 볼까요? 자,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성직자 귀족 2. 98%를 차지하는 평민은 무거운 세금 부담의 시대. 왠지 요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1대 99. 한 20년 전만 해도 20대 80의 사회 이랬었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발발했고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오게 됐다. 세계 인권선언은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고요. 제 영상은 이거 이제 수업 온라인 온클에서 할 건데 좀 필요한 부분 멈춰서 이런 거 나 좀 필기하고 싶어요 하면은 선생님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세요. 거기서 항상 다 모든 내용 다 올려놓으니까 거기서 찾아서 멈춰놓고 한번 필기해도 되겠지, 그치?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스톱해서 이렇게 하진 않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권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프랑스 인권선언. 실질적으로 상공 시민 계층의 남성으로 제한했죠.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계 인권선언은 피부, 계층, 신분, 성별 관계없이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 그렇죠? 이런 선언을 한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에 모든 게 다 바뀐 건 아니죠. 60년대에서 흑인 인권 운동이 있었던 거고 남아공에서는 85년인가 그때쯤에 대해서야 선거권이 생겼는데 흑인들한테. 자, 새롭게 강조된 인권 자유권. 그래서 자유권 중심이야.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했던 거 자유권이었어요. 자유권.
자, 근데 세계인권선언은 연대권, 아이고 뒤로 연대권이 포함됐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사회권이 강조되었던 것이지, 그치? 자, 넘어갈게요. 여기 세계인권선언은 연대권이라고 봐야 돼요. 사회권은 뭐였어 아까?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글씨 진짜 못 쓴다, 그치? 선생 글씨냐 이게? 자, 이건 아까 이제 우리 필기하면서 했던 거였네, 그치? 그래서 한계, 여성 노동자 하층민에게 하지 않았던 한계, 그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요건 다 됐고요. 자, 다시 원래 화면을 좀 돌아가야겠습니다. 그 사회 계약과 관련돼서 그래도 잘 만든 영상이 EBS에 하나 있길래 가져왔어요. 그게 항상 유튜브에 올리면은 저작권이 떠버려. 저작권 침해. 하고 그거 보는 거 피곤해서 이렇게 해도 뜨긴 뜨는데 이거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더 EBS는 그래도 그냥 마음대로 활용해도 돼요, 선생님이. EBS에서 얘기 들었어.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건데 하여간 그래서 화면 속 TV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 TV를 통해서 영상 시청은 이것 통해서 자주 볼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홉스 얘기가 되겠는데 2학년들도 보여줬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회계약이라는 사상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걸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함께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총체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갖다가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었냐. 그 시작에는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최초의 그러한 생각과 사상,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666년) 발생한 런던 대화재는 무려 5일간 지속되며 도시주택의 약 80%를 파괴할 정도로 그 피해가 컸습니다. 당시 영국 의회는 화재의 원인을 신의 노여움이라 보고 무신론을 조장하는 불경한 책들을 금서로 지정합니다. 그 책 중 한 권이 바로 토마스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입니다. 정치학 저서인 리바이어던이 왜 불경한 금서가 된 것일까요? 그 답을 찾아 17세기 유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당시 유럽은 대혼란기였습니다. 구교도와 신교도 사이에 벌어진 30년 전쟁으로 유럽은 그야말로 황폐해졌죠.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는 왕권 신수설을 내세운 왕과 귀족 중심의 왕당파, 그리고 청교도와 상공업자 중심의 의회파가 대립하면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로 죽이는 전쟁 상태를 경험해야 했던 홉스는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끊임없는 공포와 폭력적인 죽음의 위협이 있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끔찍하고 짐승 같고 짧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홉스는 국가 이전의 상태인 자연 상태 속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적인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홉스는 사람들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공동의 권력을 만들어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바이어던, 즉 국가의 탄생입니다. 리바이어던은 구약성경 욥기 41장에 등장하는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무서운 것이 없는 괴물입니다. 홉스는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리바이어던 표지 상단에 쓰인 성경 구절은 홉스의 사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상에 더 힘센 자 없으니 누가 그와 겨루랴. 이처럼 홉스가 생각하는 군주는 사회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로 인간을 복종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군주의 몸을 한번 확대해 볼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군주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연적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사회계약에 동의하였다는 뜻이죠. 안전이 자유보다 중요하다. 홉스는 사회계약을 통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해결되어
개인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고 국가 권력의 절대성과 군주제를 옹호했습니다. 군주는 입법, 사법, 행정권 모두를 장악한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개인은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적 저항을 할 수 없고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그렇다면 통치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한 가지 경우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홉스는 자기 보존이 위협당할 때만 개별적 반발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책이 쓰인 17세기는 중세가 저물고 막 근대가 탄생하려는 시점입니다. 사회계약설의 시초가 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이 책을 통해 지극히 중세적인 가치 기준인 신의 권력으로부터 결별하고 근대 정치 철학의 새 장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말이 안 나오네.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내일 동아리인데요. 선생님이 잠깐 놀랐어요. 선생님이 이제 사회경제연구반 하게 됐는데, 어젯밤 우리 반 학생한테 메시지가 온 거야. 야, 너희들 들어갈 데 없으면 우리 반 들어와 이랬는데, 바로 그냥 다 차버렸대요. 인원이 다 차버렸대. 야, 올해 1학년 좀 특이하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친구들한테 저번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 인문사회, 이쪽 관련된 서적은, 이쪽 서적은, 일단 중간에 몰라도 좀 계속 읽어요. 그게 기본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읽고 저거 읽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펑 하고 등산하다가, 어느 지점에 오면은, 지금 등산하는데 지금 왜 내려가지? 막 이랬다가 또, 여기는 어디 하고 막 이렇게 가는 때가 있잖아. 그지? 그러다 어느 지점에 가면 내가 올라온 길이 한눈에 쫙 보이듯이, 그렇게, 한 번에 축 이렇게 펼쳐지는 그게 있어요. 그런 게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더 있고, 그래서 고수가 돼가는 과정이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밟아 나가는 거야. 물론 이제 공부하면서 이거 모르겠으니까 수학 문제 풀듯이 뭐 해설 찾아서 또 막,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을 늘리고 말하자면 순수히 정말 이 세상을 알고 싶어서 하는 그런 공부는 그런 책 읽기는 쭉쭉 읽어가세요. 일단은 무슨 책이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연대권, 뭐 환경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주 오프라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